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농화성 관련된 이슈들과 함께 기술적인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한농화성은 이제 보합의 마감이 됐습니다. 한때 2.5%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상승폭을 반납하고 보합에 마감됐던 그런 이제 하루였고요.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은 72,000주로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거래량 수준은 비슷비슷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지난주나 오늘이나 제한적인 어떤 움직임 속에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준 하루이고 특별할 거 없었던 하루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단 시장이 별로 좀 좋지는 않았어요. 코스피는 0.89%, 코스닥은 1.56% 하락하면서 약세 흐름들을 보였는데 수급에서도 외국인 기관들이 모두 코스피, 코스닥에서 다 순매도의 흐름들을 보였던 하루였죠. 자, 오늘 이제 증시가 이렇게 좀 안 좋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는 다소 좀 악재로 작용이 됐던 상황인데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췄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시장 하락의 원인이었죠. 기존 AAA에서 AA1으로 신용등급을 낮췄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들을 보이는 하루였고 과거 2011년도에도 한번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 2023년도에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있었죠. 2011년도에는 증시가 굉장히 좀 크게 흔들렸던 상황이었는데 2023년에는 약 한 1% 정도 하락하면서 제한적이었고 올해 이제 2025년도에도 이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있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1% 수준으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악재나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었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 미국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그 이자 부담이 또 늘어나면 뭐 미국 내 소비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좀 침체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증시에는 무조건 악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영향이 과연 단발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떤 증시의 조정의 명분으로 작용할지는 계속해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현재 나스닥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선물 지수도 각각 1%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밤에 미국이 좀 하락 출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우려 속에 그 우려를 우리가 좀 선반영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하나 좀 나온 게 있었는데요. 같이 뉴스 기사들 좀 살펴보게 되면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 3종 R&D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총 1,824억 원을 투입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이게 오늘 나온 기사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좀 제목 그대로 볼 건 아닌 게 오늘 1,824억을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건 아니고 기존의 어떤 뭐 R&D나 이런 것들에 지원을 했던 것 포함해서 총 1,824억을 투입을 한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정부가 화학물계와 산화물계 여기에 이제 R&D 연구 개발 지원을 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고분자계까지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계열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정부가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 이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R&D 기관으로 아모그린텍과 충남대학교 한국광기술원이 선정이 됐고 이 이슈 때문에 아모그린텍은 장중에 한번 크게 좀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산화물계는 2023년부터 이미 국비 212억 원을 포함해서 총 294억 원의 사업비로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물계는 국비 821억 원을 포함 총 1,172억 원의 총 사업비가 지원이 단계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 2024년부터 관련 연구에 어떤 이제 국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기존의 두 개 플러스 이제 고부자계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 358억 이 중에 국비는 250억 정도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이번에 또 추가됐다라는 거 이게 오늘 이제 이슈로 나온 건데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358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총 더한 1,800억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면 이거 이번에 1,824억 투입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지원했던 거 플러스 추가적으로 이번에 고분자계까지 해서 1,800억 정도의 지원을 한다.
이런 의미로 의미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는 스마트워치, VR 헤드셋, 무선 이어폰, 스마트링 같은 소형 기기 탑재를 위한 그런 이제 부분에 목표를 두고 연구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슈 속에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한번 흐름을 같이 가져가 볼만 했는데 딱히 이슈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별다른 어떤 움직임은 없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은 개별 종목에 어떤 호재가 있어야지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급등을 하는데 이런 테마주에는 이제 어떤 관련 기업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기업이 하나 급등이나 상한가를 가게 되면 나머지 기업들은 호재가 없어도 그 흐름들을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 저거체 관련주 이슈들을 볼 때는 뭐 한농화성도 봐야 되겠지만 레이크 머티리얼스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이런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와 움직임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항상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종목들도 별다른 어떤 움직임이 없었던 오늘 하루였죠. 다만 전고체 배터리에서 뭔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른 종목으로도 그런 매기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련 기업들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한농화성은 전반적으로 지난 이제 2월달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었던 2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인 시장에서 관심에서 상당히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없고 주가의 어떤 움직임도 인터배터리 행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 속에서 올라갔던 것을 고스란히 다 반납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이 인터배터리 행사 관련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항상 이 전고체 배터리가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이제 2월달, 2024년 2월달에도 역시나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를 앞두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크게 한번 상승했었던 전례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정확히 고점 찍고 쭉 한 1년 내내 떨어지는 1년이 아니죠. 한 반년 넘게 떨어지다가 이때 전기차 화재 한번 나면서 다시 한번 더 전고체 배터리 쪽에 수급이 몰려서 움직였었고 또 역시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2025 인터배터리 행사 앞두고 또 기대감에 움직이는 모습들. 결국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당장의 어떤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어떤 기대감, 어떤 이슈 이런 부분들 속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상승폭을 반납하는 이런 이제 반복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 국내 전고체 배터리 3사 생산 계획을 보게 되면 제일 빠른 게 삼성 SDI거든요. 이게 2027년에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SK온은 2028년에 시제품 생산, LG 에너지 솔루션은 2030년 이후에 상용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2030년 이전에는 잘해봐야 좀 시제품 정도 이렇게 좀 생산이 되고 2030년도 이후에나 제대로 된 어떤 대량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또 시장에서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떤 대량 생산되고 여기에 통해서 실적이 가시적으로 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어떤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 다 기대감적인 어떤 요소 때문에 움직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는 있고요. 다만 2030년도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57조 원 때까지 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장기적인 어떤 성장 키워드로는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적인 요소에 움직이는 만큼 기술적인 매매, 기계적인 매매 이런 것들이 조금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 어떤 큰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래로는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가 계속해서 어떤 박스권 하단 지지받고 반등 나와주는 그런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반대로 20,000원대에서 22,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기술적인 어떤 저항 속에서 주가가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빠르게 또 내려오는 그런 이제 경향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박스권 중심선 하단 구간에 한농화성이 머물러 있는데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흐름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5일선 아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뭐 전저점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과연 잡아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요. 자칫해서 만약에 지금 미국의 어떤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좀 더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하방 변동성이 더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기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가 기술적인 어떤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또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이제 키포인트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획기적인 이슈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에 한농화성을 비롯한 전고체 배터리가 움직이는 시점은 2026년 2월 인터 배터리 행사나 2월이나 3월 중에 하겠죠. 인터 배터리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기대감에 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투자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면 저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그리고 주가가 크게 이렇게 상승하는 파동들은 대체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 아니면 인터 배터리 행사 전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인터 배터리 행사나 이런 것들이 개최되는 어떤 시점, 그 시점에 다다라서 주가가 상승하면 전반적으로 2만 원대나 이런 부분에서는 점진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현재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딱히 누가 열심히 엄청나게 주가를 사 모은다라는 느낌을 받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죠. 현재 투신들이 정말 소규모, 정말 소규모의 살짝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사모펀드에서도 소규모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뚜렷한 이 종목을 모아가는 어떤 주체나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적극적인 주가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2월 달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을 때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지난 이제 2월 달 이때가 되겠죠. 이 시점 2월 달에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을 했을 때 수급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동향 속에서 누가 상승을 주도했는지를 좀 보게 되면 2월 달의 상승 시점에 역시 상승을 좀 주도했던 수급도 뭐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중간에 외국인들이 좀 사고 팔고 개인들 좀 사고 개인들이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매수를 했던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죠. 대체적으로 외국인들 기관들이 딱히 주도했던 그런 이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외국인들 기관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외국인들 기관들이 꾸준히 뭔가 이제 사모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온다면 어떤 수급의 변화나 이런 것들 속에서 또 투자의 기회를 볼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도 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전에 2월 달에 주가를 상승시켰던 어떤 수급의 주체도 외국인 기관이라기 보다는 개인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을 주도했었던 만큼 특별하게 현재로서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에서 특별한 어떤 의미를 찾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도권 투자자문사인 보넥스트 투자자문하고 이번에 제휴를 맺으면서 이 1대1 무료 종목 상담 및 주력주 리포트 받는 법 하나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우측에 보이시면 이제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부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010-2230-1350 우측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숫자 7번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내주신 번호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보넥스트 투자자문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정식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투자자문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가운데 뭐 물려서 고민되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1대1 무료 종목 상담도 가능한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에 뭐 마이너스 30% 또는 마이너스 50% 이렇게 빠진 종목들 있으실 수 있죠. 그런 이제 고민되는 종목들도 종목명하고 매수가 딱 적어서 010-2230-135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보넥스 투자자문사 전문 인력이 매수 단가나 비중 고려해서 여러분들 무료 종목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넥스트 투자자문사 제휴기념 이벤트로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보내드리는 주간 주력주 리포트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매주마다 발행되는 주력주 리포트인데 이번 주 시장에서 좀 관심 받을 수 있는 섹터나 또는 테마 이런 쪽을 뉴스와 일정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가운데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매주 한 종목씩 선정을 해서 이렇게 리포트로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적정 가치 산출을 하고 중장기적인 어떤 목표가까지 다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는 주력주 리포트인데요. 이 주력주 리포트 받으시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010-2230-1350으로 주력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매주 무료로 주력주 리포트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